해운대에서 전하는 축구 승무패 71회차 프리미엄 분석. 안녕하세요 여러분, 승부 예측의 신 이소룡입니다. 지난주 주말 승무패는 제가 중요한 시험을 치르느라 아쉽게도 분석글을 올리지 못하였었습니다. 주 2회 축구 승무패 분석글을 기다려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합니다. 오늘 낮 부산 해운대 LCT 앞 청명한 바다를 배경으로 잠깐 촬영을 하고 저녁에는 해운대 더베이 배구일에 황홀한 야경 속에서 71회차 분석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원한 가을 바닷바람을 맞으며 여러분께 71회차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채널에서 1등 적중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분석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치열한 경기 분석, 이번 주도 1번부터 14번 경기까지 나만의 분석 영상을 만들기 위해 새벽까지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각 팀의 최근 컨디션, 선수단 부상 상황, 감독의 전술 변화까지 놓치지 않고 체크했습니다. 특히 팀들의 홈, 원정 득점 평균, 클린시트 비율, 그리고 키플레이어들의 퍼포먼스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제 분석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본 경기의 흐름이고 제가 느낀 유럽 축구의 맥박입니다. 여러분도 이 분석을 바탕으로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세리에 A 이변의 연속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리에 A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2025-26 시즌 현재 스탠딩을 보면 나폴리가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중위권 팀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고 느껴집니다. 최근 경기에서 피오렌티나 2T 볼로냐, 라치오 1-0 유벤투스와 같은 결과가 이를 증명하죠. 요즘 유벤투스는 정말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현재 2025년 10월 유벤투스의 성적 부진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원인들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전술 및 감독 적응 문제, 새로 부임한 감독인 이고르 투도르 감독의 전술이 아직 선수들에게 완전히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결국 경질이 되었네요. 그리고 새로 부임한 감독이 마시밀리아노 브람빌라라는데 다시 또 새로운 전술을 들고 나온다? 그럼 새롭게 부임한 감독을 위하여 열심히 뛸 선수들 과연 그럴까? 아니면 똑같은 상황이 올까? 아니면 4-3-3 전술을 지향하는 새 감독의 영향으로 공격적으로 나올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밑에 나오는 전술로 전승과무로 선택을 하여 볼 것입니다. 4-3-3 포메이션의 기본 특성. 4-3-3은 현대 축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포메이션 중 하나로 균형 잡힌 밸런스드 전술로 유명하다고 느껴집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비 3백, 풀백 2명, 플러스 센터백 2명으로 안정적인 후방을 구축. 미드필드 3명으로 중앙을 장악, 보통 1명은 수비형 DM, 2명은 박스 투 박스 또는 공격형 CM. 공격 3포워드, 윙어 2명 플러스 중앙 스트라이커로 폭과 깊이를 활용. 이 포메이션은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강조하지만 감독의 철학에 따라 변형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격 지향, 미드필더를 전진 배치하고 풀백을 오버래핑시켜 숫자 우위를 만들며 빠른 전환 트랜지션을 강조. 맨시티나 주르겐 클롭의 리버풀처럼 수비 지향, 미드필드를 컴팩트하게 유지하고 윙어를 수비 지원으로 활용해 카운터를 대비. 일부 이탈리아 스타일처럼 전체적으로 4-3-3 전술은 공격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유는 3명의 포워드가 필드 양측과 중앙을 커버해 공격 옵션을 늘리고 미드필드 3명이 중앙을 지배하며 빌드업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비적으로도 탄탄하며 고압박 하이프레싱이나 중원 압박을 결합하면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이 포메이션의 매력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브람빌라 감독의 4-3-3 스타일, 공격적 대 수비적. 브람빌라 감독의 구체적인 전술 기록은 그의 유스, 2군 중심 경력으로 인해 제한적이지만 유벤투스 넥스트 젠 시절 2022년 이후 분석과 초기 1군 임명 소식을 바탕으로 보면 공격 지향적인 4-3-3을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의 배경 아탈란타 유스 출신 지안피에로 가페리니의 영향을 받은 스타일과 맞물려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공격적인 측면 주요 특징, 빠른 빌드업과 전환 공격. 브람빌라는 유스팀에서 4-3-3을 활용해 미드필더를 적극적으로 전진시키고 윙어를 통해 측면 오버로드를 만듭니다. 이는 유벤투스 1군에서도 초기 훈련에서 관찰된 바로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그의 팀은 평균 60% 이상의 볼 점유율을 추구하며 중앙 스트라이커와 윙어의 콤비네이션을 강조한다고 느껴집니다.
하이 프레싱, 아탈란타 스타일의 영향을 받아 상대를 고위에서 압박해 공을 빠르게 탈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4-3-3의 미드필드 3명이 중앙을 장악할 때 효과적이며 공격 전환을 촉진할 거예요. 유벤투스 임명 배경, 투돌 해임 후 비란빌라가 선택된 이유는 유벤투스의 최근 부진 공격 부재를 보완할 공격적인 임시 솔루션으로 평가된다고 느껴집니다. 그의 4-3-3은 유벤투스의 젊은 재능, 측면 공격수를 활용해 득점력을 높일 전망이라고 봅니다. 수비적인 측면, 보완적 특징, 중앙 컴팩트니스. 미드필드 3명 DM 중심이 상대의 중앙 침투를 차단하며 풀백이 보수적으로 유지되어 후방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탈리아 전통 카테나치오 영향처럼 수비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지만 카운터를 막는 데 유용할 거예요. 변형 가능성. 비란빌라는 필요시 4-3-3을 4-5-1로 변형해 수비를 강화할 수 있지만 그의 철학상 이는 필요악으로 보입니다. 유스 시절 기록에서 수비 실점률이 낮았던 이유는 공격 압박으로 인한 것이지 깊은 수비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결론적으로 비란빌라의 4-3-3은 공격적인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비는 안정적이지만 주된 목적은 볼 점유와 빠른 공격 전환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유벤투스의 현재 상황 공격력 약화에서 적합하며 초기 경기 결과에 따라 더 명확해질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도 이 감독의 스타일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 리그 무승부의 향연. 프랑스 리그는 지금 독특한 분위기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아슬아슬하게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위권과 하위권 팀들 간의 경기는 예측이 정말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프랑스 리그에서는 무승부가 나올 것 같은 경기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리그 전체 무승부 비율이 25%를 넘고 있으며 로리엔트, 이미 로라골 실점, 옥셀, 18골 실점 같은 팀들의 수비 중심 플레이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이강인 선수. 이번 경기에도 선발 출전이 예상되네요. 최근 컨디션이 최고조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PSG에서 이강인의 드리블 성공률이 75% 이상으로 리그 상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어시스트와 키패스가 팀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엔 꼭 골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한국 축구의 자랑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서 빛나는 순간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도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응원하며 경기를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71회차 경기별 심층 분석. 1번 경기 코모 대 헬라스 베로나. 예상 승 홈팀 코모 승리. 확률 승 68.8%, 무 22.6%, 패 8.6%. 경기장 스타디오 주세페 시니갈리아. 코모는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베로나는 원정에서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최근 5경기에서 코모의 홈 승률이 60%에 달하며 베로나는 원정에서 클린시트가 단 1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모의 홈 경기력은 확실히 신뢰할 만하다고 봅니다. 베로나는 원정에서 창의력이 부족하고 부상자가 많아 고전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코모의 XG가 베로나보다 0.5 이상 높아 홈 어드밴티지를 활용한 공격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겨야 할 팀은 코모라고 느껴집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이 경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2번 경기 유벤투스 대 우디네세 예상 승, 무. 확률 승 69.5%, 무 19.9%, 패 11.1%. 경기장 알리안츠 스타디움. 유벤투스는 지금 너무 분위기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경기 내용이라고 느껴집니다. 최근 라치오전 1-0 패배처럼 후반 집중력 저하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기지 못하는 축구, 이것이 지금 유벤투스의 가장 큰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우디네세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정에서도 조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 유벤투스의 무승부 행진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우디네세의 원정 무패 확률이 19%대와 11%로 낮게 나오지만 유벤투스 승리와 무승부 두 가지 옵션을 열어둔다고 느껴집니다. 비란빌라 감독의 공격적 4-3-3으로 반전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변화가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보세요. 3번 경기 AS 로마 대 파르마. 예상 승 홈팀 AS 로마 승리. 확률 승 86.5%, 무 9.3%, 패 4.1%. 경기장 스타디오 올림피코. 로마는 최근 폼이 상승세라고 느껴집니다. 홈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고 공격진의 조직력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수올로전 승리로 모멘텀을 타고 있으며 득점 평균이 1.8골이라고 봅니다. 반면 파르마는
원정에서 득점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느껴집니다. 파르마의 원정 경기는 예측 가능하고 창의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겨야 할 팀은 로마라고 봅니다. 올해 우승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홈 경기 승점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스타디오 올림피코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로마의 승리를 예상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4번 경기 르아브르 대 브레스트 예상패 확률 승 20.1%, 무 39.2%, 패 40.7%. 경기장 스타드 오세앙 프랑스 하위권 팀들의 대결이라고 느껴집니다. 두 팀 모두 최근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기에서 프랑스 리그 특유의 무승부 향연이 펼쳐질 수 있으나 브레스트의 원정 조직력이 우세하다고 판단된다고 봅니다. 단통패로 간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이 하위권 매치의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5번 경기 로리앙 대 파리 생제르맹 예상 무패 원정팀 PSG 승리 확률 승 4.4%, 무 6.2%, 패 89.5%. 경기장 스타드 디 무스투아르 PSG의 전력은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리그에서 1위 독주를 하기 위함이고 원정 경기력도 막강하다고 느껴지고요. 최근 브레스트전에서 골페스트가 예상될 만큼 공격력이 살아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 최근 컨디션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PSG에서 그의 패스 성공률이 90%를 넘고 최근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키플레이어로 자리 잡았다고 느껴집니다. 이번 경기에서 선발 출전이 예상되는데 꼭 골을 넣어주길 바란다고 봅니다. 한국 축구 팬으로서 파리에서 빛나는 이강인의 모습을 보는 것만큼 설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PSG의 여유 있는 승리를 예상하며 이강인의 골까지 덤으로 기대해 본다고 느껴집니다. 파리 생제르맹도 우세하겠지만 축구에는 이변이 없지 않고 또 이번 경기가 무승부 가능성을 보여서 앞번 경기에 무승부를 바쳤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니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에 물을 바친다는 것도 흥미로워질 것 같으네요. 구독자 여러분은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며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6번 경기 메스 대 랑스 예상패 원정팀 랑스 승리 확률 승 10.8%, 무 15.3%, 패 73.9%. 경기장 스타드 생상포리앙 랑스의 최근 폼이 좋다고 느껴집니다. 메스는 홈에서도 고전하고 있으며 공격 화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릴 대 매치 경기에서 메스의 약점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꼭 이겨야 할 팀은 랑스라고 느껴집니다. 유럽 대회 진출을 노리는 랑스에게 메스 원정은 반드시 승점 3점을 챙겨야 하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랑스의 조직적인 축구가 메스의 허술한 수비를 뚫을 것으로 본다고 느껴집니다. 랑스의 슛 정확도가 리그 상위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랑스의 상승세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7번 경기 니스 대 릴 예상 무승부 확률 승 25.8%, 무 40.8%, 패 33.5%. 경기장 알리안츠 리비에라 니스의 홈 경기력은 리그 상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릴의 원정 전력도 나쁘지 않지만 알리안츠 리비에라의 홈 관중 앞에서 니스의 기세가 더 강해 보인다고 느껴집니다. 최근 렌데 니스 경기에서 니스의 수비가 견고했다고 봅니다. 니스는 홈에서 강력하며 특히 중위권 팀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상 니스 홈 무패율 65%이니 단통 무승부가 정답일 듯하다고 느껴집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이 균형 잡힌 대결을 어떻게 보시나요? 8번 경기 볼로냐 대 토리노 예상 승 볼로냐 승리 확률 승 68.5%, 무 20.6%, 패 21.1%. 경기장 스타디오 레나토 달라라 세리에 A 중위권 팀들의 박빙 대결이라고 느껴집니다. 두 팀 모두 최근 득점과 실점이 비슷한 수준이며 전술적으로도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피오렌티나 2D 볼로냐처럼 무승부가 잦다고 봅니다. 이변의 연속인 세리에 A에서는 이런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느껴집니다. 양 팀 모두 패배를 피하려는 신중한 접근이 예상되며 1대0 또는 2대1로 볼로냐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관점은 어떠신가요? 5번 경기 제노아 대 크레모넷의 예상 승 홈팀 제노아 승리 확률 승 26.4%, 무 41%, 패 32.6%. 경기장 스타디오 루이지 페라리스 제노아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크레모넷에는 전력이 부족해 원정에서 고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노아 승 확률이 높으며 최근 제노아 0대3 라치오 패배 후
반등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제노아의 홈 요새는 견고하다고 느껴집니다. 크레모네세는 창의성 부족으로 원정에서 득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노아는 꼭 이겨야 한다고 봅니다. 강등권 탈출을 위해 홈 승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느껴져서 단통승을 마킹하여 본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제노아의 홈 2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10번 경기 인터밀란 대 피오렌티나 예상 승, 무, 홈팀 인터밀란 승리 또는 무승부 확률 승 86.7%, 무 7.8%, 패 5.5%. 경기장 산시로 세리에 A 강호 인터밀란의 홈 경기라고 느껴집니다. 피오렌티나도 좋은 팀이지만 산시로에서 인터의 전력은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의 홈 대승 5대0 토리노 2-1을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스쿠데토 경쟁에서 홈 승점은 절대 놓칠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인터의 조직력과 공격력이 피오렌티나를 압도할 것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변은 또 일어날 수 있기에 무승부를 하나 받쳐본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이 강호 대결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11번 경기 낭트 대 AS 모나코 예상 무, 패, 무승부 또는 원정팀 승 확률 승 10.5%, 무 30.1%, 패 59.4%. 경기장 스타드 드라 보주아르 모나코의 전력이 우세하지만 낭트의 홈 경기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프랑스 리그 특성상 이런 경기에서 무승부가 자주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낭트가 수비를 견고히 하면 모나코도 쉽게 무너뜨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모나코의 승리 가능성과 함께 프랑스 리그 특유의 무승부 가능성도 함께 본다고 느껴집니다. 모나코 원정 득점 평균 1.5골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실까요? 12번 경기 파리FC 대 리옹 예상 파의 원정팀 승 확률 승 14.2%, 무 18.9%, 패 66.9%. 경기장 스타드 샤를레티 리옹의 전력이 우위지만 파리FC도 홈에서 만만치 않다고 느껴집니다. 최근 리옹 대 스트라스부르 경기에서 리옹의 폼이 확인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위권 홈팀이 상위권을 상대할 때 무승부로 승점을 나누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리옹의 승리가 유력하나 파리FC의 끈질긴 저항도 예상되어 리옹 승과 무승부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이 경기의 균형을 어떻게 보시나요? 13번 경기 스트라스부르 대 오세르 예상 승, 홈팀 스트라스부르 승리 확률 승 85.1%, 무 8.9%, 패 5%. 경기장 스타드 드라메노 스트라스부르의 홈 경기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르의 원정 성적이 좋지 않아 스트라스부르가 홈 어드밴티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최근 오세르 대 르아브르 무승부 후 오세르의 약점이라고 봅니다. 스트라스부르는 꼭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위권 안정을 위해 홈 경기 승점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스트라스부르의 홈 포인트가 높다고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이 홈 강세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14번 경기 툴루즈 대 스타드렌 예상 무승부 확률 승 47%, 무 35.8%, 패 17.2%. 경기장 스타디움 드 툴루즈 두 팀 모두 비슷한 전력이라고 느껴집니다. 프랑스 리그 중위권 팀들의 팽팽한 대결로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렌 대 니스 무승부 패턴이라고 봅니다. 이런 매치업에서 무승부가 나올 확률이 28% 이상이라고 느껴집니다. 양 팀 모두 패배를 피하려는 신중한 플레이가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툴루즈 실점 21골, 렌 17골로 균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이 균형 잡힌 경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마지막으로 전하는 한마디. 새벽까지 경기를 보며 각 팀의 숨결을 느끼며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마지막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 분석은 하나의 참고일 뿐입니다. 축구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를 만들어내니까요. 세리에 A 이변, 프랑스 리그의 무승부 향연, 그리고 이강인의 골. 이 모든 것이 이번 주말에 펼쳐집니다. 해운대의 아름다운 야경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 꼭 눌러주세요. 이번 주말에는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경기 분석도 함께 나누고 해운대의 멋진 풍경과 함께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71회차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함께 응원하면서 72회차에는 또 단통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라이브로 마킹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주말 라이브에서 만나요. 모두 대박 나세요. 이상 해운대에서 승부 예측의 신 이소룡이었습니다.